자, 이번 시간에는 10터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구성 요소 및 원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번이라고 나와 있는 14번째 비영리 회계는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범위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내부 통제 제도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크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내부 통제 제도는 일단 여기서 써야겠네. 여기는 약자로 영어로 IC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뭐에 대한 약자냐면 인터널 내부적인 컨트롤, 인터널 컨트롤의 약자로 쓰는 그 컨트롤, 이렇게 앞에 I하고 C를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내부 통제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가 여기 다른 어떤 국가 뭐 정보기관이나 누구한텐가 뇌물을 줬어요. 얼마? 뭐 간단하게 1억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1억이 빠져나갔어요. 현금으로 빠져나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억 기록하면 돼요. 차변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뇌물 이렇게 기록할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뇌물로 나왔던 것이 다른 뭔가로 둔갑해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이나 자산으로 표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의 현금을 효율성 있게 사용한 건가요, 그게? 효과성 있게 사용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사용한 거잖아. 그죠? 바로 그걸 갖다가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좀 더 회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는 맞겠죠. 뭐든지 돈 나갈 때마다 검토를 갖다가 시시때때로 계속 한다 그러면 많이 걸러지겠죠. 그래서 회사의 차원에서는 운영 목적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가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재무 제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재무 제표라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써야 되는 그 돈을 제대로 다 기록하게 될 테니 재무제표는 좀 더 신뢰성이 생기겠죠. 그럼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 준수는 법의 차원에서는 회사는 법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법규 준수 목적으로는 법을 지키게 되고 규칙을 준수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의 차원에서 재무제표의 차원에서 법 준수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내부 통제 제도를 갖다가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의사소통 앤 정보,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 5가지가 제가 처음 봤던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 내용을 쓰라고 구분해서 그랬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눈에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내부 통제 제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통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회사에 조직도 있죠. 그 조직도에서 영업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부, 회계, 인사, 총무, 비서, 그다음에 뭐 연구 별 부서들 다 있죠. 그건 조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통제 환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조직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직도에서 뭐 영업부, 생산부, 마케팅부, 구매부, 회계, 법무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팀들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통제,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영업부하고 크기가 작아서 못 쓰겠네. 영업부하고 비서실만 써놓을게요. 제가 지금 비서실을 예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겠네. 하여튼 그래서 영업부하고 비서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다른 부서들이 쭉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 평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서들에서 어느 부서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드라마 보게 되면 그 회장님 옆에 계시는 말없이 고개 하고 딱 숙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회장이 어느 회사에 누구 영속 막이 많자 그 뭐라 그래요? 처리할까요? 그리고 다음날 없어져. 즉 비서실에 그 누군가가 수행비서가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돈도 많이 갖다 쓰고 등등 그래.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비서실이 요주의 부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게 위험 평가를 해서 여기 부서를 그냥 타겟으로 한 것이죠. 자, 통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 통제 활동을 하느냐? 여기 그 수행비서가 와서 회장님이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돈 10억을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 근데 통제 활동을 하려면 우리 지금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죠. 절차를 다 지키는 거야.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면 결제한 서류 갖다 주시면 지급하겠습니다. 결제 서류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지금 바쁘셔가지고 결제는 못 받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데요. 절차를 다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은 비서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회계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비서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일은 절차 규정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을 통제활동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한다? 절차 준수해요. 그러면 사인업소는 돈 나간다 못 나간다? 우리 회계부서는 절대 못 나가는 거죠. 근데 회장이 와서 진짜 그렇게 했다면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정상적인 게 아닐 텐데. 하여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비서실에서 뭐 그런 활동들이 이제 뜨끔해지고 좀 뭐랄까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만 우리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 좀 풀어줘. 그러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있을 거고 여지껏 지내오면서 평가했던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취합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인터넷 내부 통지 제도를 지금 시행하면서 이 부서가 괜찮아졌는지를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랬다고 해서 얘를 갖다 푸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켜본다는 얘기죠. 이 절차가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의사소통과 정보, 모니터링. 제가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요 통제 활동을 구성 요소를 갖다가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돌아가는 내용들이 어떤지 5가지 절차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1년만 하고 끝낸다? 에이, 그럴 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매년. 그럼 또 보통 회사는 조직이 또 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위험평가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활동 또 하고 이걸 갖다가 1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덤벼들면. 왜? 인간 자체가 일단 불완전한 요소이고 그네들이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여기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이 내부 통제제도는 전사적으로 즉 전 임직원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야. 전 임직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포괄적인 그런 통제제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이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에 속한단 말이죠. 한 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자산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 파트를 얘기를 든다면 우리 그 회계부서에는 금고라는 게 있어요. 금고문은 누가 열 수 있죠? 과장님이면? 대리님이면? 뭐 차장님이면?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금고를 손대서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담당하고요. 그 자금 이사 있죠? 자금 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지정해 놓은 자금팀의 팀장이나 누구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와도 문 열면 된다 안 된다? 사장님이 열라면 열겠지만 본인이 직접 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열면 안 돼요. 업무 자체를 갖다가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보면은 이런 거 써있죠? 그 관련자 왜 출입 금지라고 돼 있었잖아요. 사장님이 와도 연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가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고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윤리강령이라는 거예요. 매년 연초가 되잖아요. 저희도 이거 계속 시행했었는데 윤리강령이라 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 본인들은 회사의 자산에 등등 부정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그 사인을 다 받아요. 그게 윤리강령이에요. 매년 받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뭘 왜 하면 돼? 잘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항목들은 이해하고 이해해요. 내부 통제 제도의 세 가지 목적. 목적은 세 가지. 요거하고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이제 급수가 좀 올라가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자산 보호와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74페이지에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되어 있고요. 1번에 내부 통제 제도의 의의와 목적, 운영 목적, 보고 목적, 법 준수 목적 세 가지 거기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와 원칙, 그래서 통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위험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제 미비점이라든지 내부 통제 효과와 한계는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효과와 한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내부 회계 관리제도,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의의와 범위, 그 다음에 효과적인 내부 회계 관리제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 달성, 뭐 내부 쭉 별것들 다 나와 있죠. 그냥 독서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들이고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TET 시험을 보실 분들은 CT 1급 이거 뒤에 있는 그 통제 활동 있잖아요.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셔야지 돼요. 거기서 가끔 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찍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산 세무 1급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다 끝났고요.